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력정석 23강 명제의 증명 연습 문제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됐죠? 자, 따라와.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는 3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1을 만족하는 정수 mn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는 질문이야. 자, 그러면 3m제곱이 n제곱 플러스 1이니까 좌변이 3의 배수잖아. 그럼 우리는 우변이 3의 배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면 이 문제는 증명이 되는 거지.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수 n이 3의 배수들이면 n제곱 플러스 1은 9k제곱 플러스 1이 되어서 얘는 3의 배수가 될 수 없지. 그죠? 그리고 정수 n이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들이면 n제곱 플러스 1은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2 해서 얘도 3의 배수가 될 수 없잖아. 세 번째, 정수 n이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수라면 n제곱 더하기 1은 9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5 해서 얘도 3의 배수가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정수 n을 3의 배수꼴로 분류해서 모두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좌변은 3의 배수고 우변은 3의 배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정수 mn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단 A, B, C, D는 양수다 라는 질문이야. 우선 1번 볼게요.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배경 지식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에이, 다 기억나?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뭐였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AB는 양수, 그리고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했잖아. 그죠? 그래서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한다면 산술기하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은 A 더하기 A분의 1은 A가 양수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2루트 AB 하면은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데 2 해서 최소값이 2가 된다라고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는 좌변을 전개해 볼게. 전개하면 1 더하기 BC분의 AD 더하기 AD분의 BC
더하기 1 해서 정리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BC분의 AD 플러스 AD분의 BC에서 ABCD가 다 양수니까 얘네들 다 양수잖아요. 그러면 산술기하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2루트 AB 하니까 다 약분되어 가지고 1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므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최소값이 4가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도 가볍게 산술기하를 써서 증명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양수 A, B가 A 플러스 B는 1을 만족한대. 다음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자, 우리가 기본적인 대소 비교는 빼보잖아. 차를 구해봐서 양수면 앞엔 놈이 큰 거고, 음수면 뒤엔 놈이 큰 거고, 0이면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빼보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 그리고 A3승, B3승을 빼보자고. 그러면 합과 곱으로 곱셈공식 변형식을 써서 가셔도 좋고 그냥 적당히 묶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A제곱으로 묶어주면 1-A가 되고 B제곱으로 묶어주면 1-B가 되잖아. 그런데 A 더하기 B는 1이기 때문에 1-A는 B가 되고 1-B는 A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A, B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가 되고 A 플러스 B는 1이니까 간단하게 하면 A, B가 되는 거지. A, B는 양수기 때문에 A 곱하기 B도 양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빼보니까 양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앞엔 놈이 큰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3승 플러스 B3승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얻는 거야. 그러면 지수가 작은 놈이 지금 크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A3승 플러스 B3승과 A4승 플러스 B4승을 비교해보자고. 운 좋으면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A3승 플러스 B3승과 A4승 플러스 B4승을 빼보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A3승으로 묶어주면 1 빼기 A가 되고 B3승으로 묶어주면 1 빼기 B가 되고 1 빼기 A는 B가 되니까 A3승 B 1 빼기 B는 A니까 AB 3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B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 양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양수니까 얘도 결과가 양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뺐더니 양수가 됐잖아. 그래서 앞엔 놈이 또 큰 거지. 그래서 A3승 플러스 B3승이 A4승 플러스 B4승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결론은 가장 큰 놈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그 다음 A3승 플러스 B3승이고 그 다음 A4승 플러스 B4승 해서 대소 비교는 이렇게 정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지?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A, B, C가 양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해서 우선 1번을 보면 자 1번 이 부등식을 증명하래. 그러면 양변에 A, B, C를 곱하자고. A, B, C는 양수니까 부등호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양변에 A, B, C를 좀 곱해서 정리하면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A제곱 B제곱 크거나 같다 A, B,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죠? 그래서 1번은 이 부등식을 증명해도 상관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식 딱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요런 모양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AB를 x라고 하고 BC를 y라고 하고 CA를 z라고 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그러면 좌변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어때? 자 이렇게 전개하면 AB, AC지. AB, AC니까 XZ가 되고 두 번째는 AB, BC니까 XY가 되고 세 번째는 AC, BC가 되니까 YZ가 되는 거지. 됐죠? 이 부등식을 증명해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얘 잘 봐. 다 데리고 와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서 봤어? 수학상 곱셈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이놈을 자주 보아왔다 라는 거지. 어떻게 변신했어? 2분의 1에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제곱 짠! 이렇게 변신했잖아. 그러니까 어때? 전부 제곱이고 양수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0 이상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참이다 하고 증명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잠시 지우고 자, 필기 다 했지? 잠시 지우고 2번을 바로 볼게요. 자 2번은 루트가 있어서 제곱을 하자고. 그래서 제곱을 하면 9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짠!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증명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양변에 9를 곱해주면 3 이렇게 해서 좌변에 있는 놈을 우변으로 다 데리고 와봐. 그러면 2a제곱 2b제곱 전개해서 정리하세요.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2를 다 날려. 2를 다 날리면 짠! 또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짠! 이게 성립하냐라고 질문하는 거잖아. 와우! 어때? 1번과 똑같죠? 똑같은 식 나왔지. 어떻게?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짠! 이 말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 됐어? 그래서 이 1번 문제하고 여기 4번 문제 1번 2번 얘네들도 모두 사실은
빼보는 거야. 2번 같은 경우는 루트가 있어서 제곱에서 빼본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 됐죠?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해서 1번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임을 보여라 라는 거지. 그래서 1번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바꿔주면 간단하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B 제곱하고 4분의 B 제곱이니까 뒤쪽에 4분의 3 B 제곱 해주면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양수, 4분의 3 B 제곱도 양수니까 둘이 더하면 양수 맞잖아. 그죠? 그리고 0도 되지. 언제? A 플러스 2분의 B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일 때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B가 0이니까 A도 0이다. 그죠? 그래서 A가 0이고 B도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증명을 했을 때, 부등식을 증명했을 때 등호가 있다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반드시 명시해줘야 감점을 당하지 않아. 명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하시면 되고 2번도 마찬가지야. 1번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자고. 됐죠? 그런데 단순하게 바로 여러분들이 좀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해줘.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의 B 빼기 1의 A 그리고 2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5 이렇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줘. 그래서 A 빼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이제 상수항 맞춰줘. 그러면 B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B제곱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2B니까 이렇게 그리고 상수가 1이 될 거니까 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 주시고 뒤쪽을 이제 정리해 주면 돼. 뒤쪽은 자연스럽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짠!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도 제곱이고 뒤쪽도 제곱이니까 다 양수잖아. 그래서 양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고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A-B 플러스 1이 0이고 B가 2. 그래서 B가 2니까 A가 얼마야? A가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A가 1, B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5번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됐죠? 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a 플러스 1이 x제곱보다는 작고 그리고 ax-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크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라는 질문이야. 됐죠? 2차 부등식 우리 수학상에서 많이 풀어봤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기억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시면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a를 찾으면 되지. 그러면 a가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 빼기 ac 해서 2 뿔마 2 루트 2죠. 그래서 해는 2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크고 2 플러스 2 루트 2보다 작다 하고 정답을 얻으시면 돼.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또 정리해주면 x제곱 우변에 있는 놈 좌변으로 다 데리고 오자고. 그러면 플러스 2x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상수는 마이너스 1 해서 상수는 죽죠. 자,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지. 자, 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므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짠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아우 얘들 왜 이러니. 예쁘게 좀 근 나오면 안 돼? 자,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a를 찾으면 돼.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 빼기 ac 해서 근이 마사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 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보다는 작다 하고 여러분들이 해를 구하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그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2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크고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보다 작다 하고 정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 두 번만 쓰시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이 되는 문제. 수학상에서 2차 부등식 할 때 많이 다루었던 거라서 크게 거부감 없을 거야. 됐죠?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은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질문이고, 우선 1번은 xy가 100일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쓰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해서 xy분의 1 이렇게. 됐지? 산술기하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2분의 a 더하기 b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고 있어. 됐죠? 자, 그러면 xy가 100이니까 루트 100분의 1은 10분의 1 해서 5분의 1이 최소값.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좀 해두라고. 2번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가 1일 때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앞에서 산술기하 쓰고 또 뒤에서 또 산술기하 쓰면 안 돼. 그럼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틀려. 반드시 명심해야 돼. 왜냐하면 앞에서 산술기하를 쓰면 등호 성립 조건에서
둘이 같잖아. 그래서 y는 4x가 되는 거고 뒤에서 또 산술기하를 쓰면 둘이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니까 x 이꼴 y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00밖에 없잖아. 그러면 모순이지. 그죠?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곱으로 가야 돼. 곱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물었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 앞에 있는 조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 얘를 여기 옆에다가 붙여줘가지고 전개해서 가셔야 돼. 됐어? 마침 또 이 문제에서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지? 그래서 다른 짓거리는 할 필요 없고 바로 옆에 다소곳이 붙여놓기만 하면 돼. 됐죠? 그러면 이제 전개해줘. 전개하면 1 더하기 4 해서 5가 되는 거지. 5 플러스 y분의 4x 플러스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여기서 한 번만 쓰시는 거야. 됐어? 그래서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해서 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4, 5 해서 최소값은 9다 하고 정답을 내시면 되는 거야. 반드시 명심해. 알겠지? 이 2번 문제가 나오면 산술기하 2번 쓰면 안 된다. 됐지? 자, 그럼 마지막 3번. 3번은 x 플러스 y가 1일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했는데 우선 통분해줘. 그러면 x 플러스 1 y 플러스 1 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더하기 y. 자,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분모는 xy 플러스 x 더하기 y 플러스 1 해서 x 더하기 y가 1이니까 얘는 이렇게 2가 되는 거고 분자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그리고 x 더하기 y 해서 x 플러스 y가 1이니까 2 마이너스 2xy 2 마이너스 2xy.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분자를 살짝 정리해 주자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y 플러스 2 이렇게 맞춰주고 상수가 2니까 6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분수를 찢을게.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xy 더하기 2분의 6 짠 여기까지. 따라왔어? 천천히 다시 식 어떻게 해서 변형했는지 잘 봐. 됐지? 자,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분모 있잖아. 이 분모가 최대가 되면 최소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쓰면 되잖아. 그러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데 x와 y가 같을 때, 즉 x가 2분의 1이고 y도 2분의 1일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결국 x와 y가 2분의 1, 2분의 1일 때 분모 xy 플러스 2가 최대가 되는 거지. 최대값 얼마? 4분의 1 플러스 2니까 4분의 9가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9니까 9분의 24 해서 9분의
9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9분의 6 해서 3분의 2. 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거야. 됐죠? 특히 2번 문제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나중에 헉 하고도 틀리면 안 돼. 됐죠?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고 그리고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24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보고 생뚱맞게 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순간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사실은 좀 막막해질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경험을 좀 하시고 또 이런 느낌들을 꼭 잘 간직하셔서 시험에 임하셔야 된다고. 됐어?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래서 A로 묶어주면 B-1 그리고 뒤쪽은 마이너스에 B 빼기 1 이렇게 맞춰주시면 상수는 25 이렇게 해서 A-1, B-1은 25하고 식을 이렇게 조금 변형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짓거리도 수학상에서 부정방정식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루어 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식들이야. 에이, 됐죠? 자, 그러면 곱이 나왔잖아. 곱이 항상 25로 일정하다라고 나왔고 A하고 B가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부 양수가 되는 거지. A-1도 양수고 B-1도 양수고 그리고 곱이 25다 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에이, 됐죠? 그래서 A-1 더하기 B-1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B 해서 이렇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됐죠?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크거나 같다. A-1, B-1이 곱하면 25였기 때문에 이렇게 1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끝났네.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12보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얼마? 그렇지. 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지. 됐죠? 이런 것들 잘 느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됐죠? 자, 이제 9번을 볼게요. 9번은 X가 양수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인데 이 식도 우리 자주 접했던 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Y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뒤쪽에 2A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산술기하에 의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B 해서 짠 이렇게 되는 거지. 즉 T는 2 이상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식은 Y는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T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2 해서 2차 함수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관찰하시면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래서 t-a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축이 a란 말이야. 그죠? 우리는 t가 2 이상이니까 저기 2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2가 여기에 있으면 2 이상이니까 이 부분이잖아. 그죠? 이게 오른쪽 부분을 보니까 최소값은 t가 2일 때가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맞죠? 그죠? 그래서 a가 2보다 작으면 최소값은 t가 2일 때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t가 2니까 2-4a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만약에 2가 이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2 이상이니까 여기 오른쪽을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값은 꼭지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a가 2보다 클 땐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a가 2일 때도 꼭지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등호는 여기 넣어줄게. 뭐 위에 넣어줘도 관계없어. 됐죠? 그래서 a가 2 이상일 때는 최소값은 꼭지점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최소가 되는 거지.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t값에, 즉 축 a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구별해서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차량들이 도로를 차선 변경 없이 모두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릴 때 제동 거리를 고려한 최소 차간 거리가 FV가 얘다라는 거지. 50초 동안 한 차선의 일정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최대 몇 대인가 라는 질문이야. 됐어?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차선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어떤 지점이 있을 거야. 이 지점을 최초의 차가, 제일 첫 번째 차가 이 지점을 통과했다고 해봐. 그리고 50초 동안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차들이 줄줄이 따라올 거지. 최소 차간 거리는 FV가 되고, 그래서 차들이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이 거리가 FV가 되는 거지. 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러면 처음 지나갔던 차가 50초가 지났기 때문에 이 거리가, 그죠? 50초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50V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차가 X대가 있다라고 하면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은 X-1개가 나오잖아. 그러므로 FV 곱하기 X-1 이것이 차와 차 사이 간격 X-1개, 그죠? 이 거리가 결국 50V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차가 여기 A에 딱 머무르면 50V가 될 거고, 아니면 50V보다 작을 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최대 차량의 수를 구하니까 X를 구하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FV가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제 X-1은 작거나 같다. FV 20분의 1 V제곱 2분의 1 V 플러스 5분의
50V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모 분자를 V로 나누어 주면 20분의 1V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V분의 5 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됐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놈이 우리는 X가 최대값을 원하고 있으니까 여기 분모 있잖아. 분모가 최소면 되는 거지. 따라서 분모가 최소가 되려면 얘 둘이 있지? 얘 둘이 산술기하를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하니까 20분의 5, 4분의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분모는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해서 3분의 100이 되는 거지. 3분의 100은 33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결국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34점 뭐뭐뭐 해서 x 최대값은 34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차량의 수 최대값은 34다 하고 정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지. 됐죠? 괜찮죠? 자, 이제 11번을 볼게요. 1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둘레의 길이가 12인 삼각형 ABC의 각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를 각각 S1, S2, S3라고 할 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있지?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야. 됐어? 그러면 변 길이를 지정해 주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주자고.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가 될 것이고 S1 넓이를 구해보면 반지름이 2분의 A잖아. 그래서 파이 R 제곱 반원이니까 2분의 1 해서 8분의 파이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하면 S2는 8분의 파이 B 제곱이 될 것이고 S3는 8분의 파이 C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므로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8분의 파이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놈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보면 합을 알고 있고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무엇을 떠올리면 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리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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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되는 거지. 또 잘 모르시는 분은 빨리 코시 슈바르츠 내용 보고 오세요. 됐어? 자, 그러면 3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잖아. 그래서 제곱하면 144가 되는 거지. 따라서 약분하면 3, 4, 12, 3, 8에 24 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최소값이 48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므로 정답은 8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하니까 6파이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서 최대 또는 최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자, 이제 12번입니다. 12번은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인데, 모든 실수 B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B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됐어? 그러면 B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2A제곱 마이너스 3의 B 플러스 A4승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B에 대한 2차 부등식이잖아. 그래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반공식을 쓰면 반제곱에 빼기 AC 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부등식을 풀면 돼. 그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4A 4승이니까 3A 4승 빼기 12A 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하면 A 4승 빼기 4A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이 1하고 3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3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해서 풀어주시면 돼. 앞에 거 2개는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 2개 A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이상 루트 3 이하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정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고 2차 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고 나머지는 부등식 관련 내용들을 간단하게 써서 정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대. 그럴 때 모든 실수 a, b, c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함을 보여래. 결국 문자 2개짜리를 문자 3개짜리로 일반화 시켜봐라 이런 증명이지. 자, 보통 우리가 문제 있는 그대로 식을 풀어서 성립하네요 라는 그런 단순한 증명이 있는가 하면 조금 스킬이 좀 필요한 증명들이 있지.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그런 문제에 해당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식을 조금 이렇게 막 쓰시다 보면 오히려 좀 증명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자, 이 식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모든 실수 C, D에 대해서도 이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놈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문자를 4개를 가져와서 증명을 하셔야 돼. 됐죠? 그래서 보시면 FA 더하기 FB 나누기 2가 크거나 같다 F에
2분의 A 더하기 B 이렇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 C와 D에 대해서도 이 식이 성립하겠지. FC 더하기 FD 나누기 2 얘도 크거나 같다 F의 2분의 C 더하기 D. 그죠? 자, 그래서 변변끼리 더해주면 FA 더하기 FB 더하기 FC 더하기 FD 나누기 2는 크거나 같다 F의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F의 2분의 C 더하기 D.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도 보세요. 다시 이 식을 보시면 얘 있잖아. 2분의 A 더하기 B. 얘를 다시 A로 보시고 2분의 C 더하기 D. 얘를 다시 B로 보시면 또 마찬가지지. FA 더하기 FB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 여기 처음 주어진 식을 양변에 2를 곱해도 되잖아. 그러면 FA 더하기 FB는 크거나 같다 2F의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잖아. 양변에 2를 곱해도 되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크거나 같다 2배의 F의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잖아.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식은 다시 FA 더하기 FB 꼴이니까 첫 번째 처음 주어진 저 부등식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기 D 있잖아. D 대신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됐어? 그래서 D 대신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증명하시는 분들은 이게 힘들어 안 돼. 됐죠? 그래서 문자 4개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주고 D 대신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딱딱딱딱딱딱 이 문제야. 됐죠?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2분의 FA 더하기 FB 더하기 FC 더하기 F의 D 대신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하라고.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F의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D 대신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 분자가 3분의 4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니까 분수 정리해 주시면 결국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우변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건 FA 더하기 FB 더하기 FC 얘가 남고 우변은 제가 넘어가면 3배의 F의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다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짠! 어때?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짠! 어때요? 식 나왔죠? 됐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A, B, C, D 문자 4개를 가지고 주어진 관계식을 쓰시고 D 대신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해 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야. 됐죠? 다시 한번 혼자서 찬찬히 써보면서 음미해 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은 x, y, z가 모두 양수이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일 때 이 식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야. 됐죠? 자,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도 되고 산술기하 부등식을 써도 돼. 그 실력정석 연습 문제 보시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이를 해 놓았을 거야.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고 공부해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산술기하로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산술기하가 여러 번 썼을 때 위험하잖아. 그죠? 뭐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종종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술기하는 가급적이면 전개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산술기하를 좀 풀어볼게. 자,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y분의 4지? y분의 4 플러스 z분의 9. 자, 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곱해주는 거지. 곱해줘서 전개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기 때문에 원래 식에 변화가 없으려면 여기 2분의 1을 다시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2분의 1에 이제 저 식을 신나게 전개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전개하면 1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x분의 z 더하기 y분의 4x 더하기 4 더하기 y분의 4z 더하기 z분의 9x 더하기 z분의 9y 그리고 9, 아우 힘들어.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상수는 14가 되고 이제 x분의 y 있잖아. x분의 y는 y분의 4x랑 짝을 지워줘.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다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똑바로 풀었다라고 느낌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산술기하를 썼을 때 문자들이 다 약분되는 거야. 약분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면 제대로 풀었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들 썼고 그리고 x분의 z 얘랑 누구? z분의 9x지? z분의 9x를 짝을 지어줘. 얘도 썼고 그럼 마지막 남은 게 y분의 4z 플러스 z분의 9y 이렇게. 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얘 그리고 이 친구 그리고 이놈 얘네들 산술기하를 써주면 돼. 이런 여러 번 쓰는 산술기하가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고 얘 있잖아.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고 또 여기서 산술기하를 썼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써주면 2루트 AB 해서 다 날아가고 4만 남고 2루트
9 이렇게 되고 2루트 36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2분의 1에 14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12 해서 얼마야 얘가? 18, 30, 36 나누기 2니까 18 됐죠? 자, 이래서 최소값은 18이다 하고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됐지?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야. 산술기하 나왔을 때 뭐 A 더하기 B가 3이고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해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산술기하를 앞에서 쓰고 뒤에서 쓰고 하지 마시라고. 등호 성립 때문에. 왜? 앞에서 쓰면 등호 성립 조건이 A하고 B가 같을 때잖아. 그리고 뒤에서 산술기하를 쓰면 또 등호 성립 조건이 둘이 같을 때니까 3A는 2B가 되잖아. 그러면 얘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A, B는 00이잖아. 그럼 A하고 B가 00이면 모순이 되잖아. 모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실 때 어떻게 풀어? 전개해서 푸는 거지. 이렇게 A 더하기 B를 붙여서 전개한다고. 그럼 A 더하기 B가 3이니까 여기 3분의 1을 곱해주면 원래 식에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전개하셔서 산술기하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코시 슈바르츠 말고 산술기하로 풀이를 해드린 거야. 됐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됐지? 자, 이제 15번입니다. 15번은 A, B, C, D가 실수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4일 때 다음 시계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해서 단 2번은 A, B, C, D가 0이 아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1번과 2번에 범위를 구하라 라는 게 질문이야.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식 잘 보세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크거나 같다. AC 플러스 BD의 제곱이다 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시면 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4니까 결국 AC 더하기 BD의 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8에서 플러스 루트 8까지 됐어?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8은 2루트 2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1번은 정답을 이렇게 얻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2번은 AB 더하기 CD니까 산술기하를 쓰면 돼. 됐어? 그래서 산술기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제곱 B제곱이잖아.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주면 결국 절대값 AB지. 루트 A제곱 B제곱은 절대값 AB.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얻으시면 돼. 됐어? 자, 같은 방법으로 C와 D도 구하시면 돼.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크거나 같다 2루트 c제곱 d제곱. 근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4니까 2로 날려주면 결국 절대값 cd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AB 더하기 CD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렇게 해서 2번도 정답을 이렇게 얻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2번은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시면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문제예요. 됐죠? 자, 이제 16번입니다. 16번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대.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을 그어서 그림과 같이 4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었대. 그림 보이죠? 이때 넓이를 각각 A, B, C, D라고 할 때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 A 넓이가 4분의 1보다 크면 D 넓이는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래. 됐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하는 건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에서 수선을 이렇게 막 그어가지고 넓이를 이렇게 나누어 놨잖아? 그러면 넓이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이야. 이미 알고 계신 학생들도 있을 건데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 보면 여기 가로가 x고 세로가 이렇게 y라고 잡아주면 여기는 1-x지 한 변의 길이가 1이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1-y. 그래서 c분의 a를 한번 구해봐. 그럼 c 넓이는 x 곱하기 1-y고 a 넓이는 xy야. 그래서 x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d분의 b를 한번 구해봐. d 넓이는 1-y, 1-x고 b 넓이는 y의 1-x잖아. 그러면 1-x가 이렇게 날아가니까 어때? 둘이 똑같지? 됐어? 그래서 c분의 a, d분의 b에서 넓이의 b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은 c분의 a는 d분의 b다 하고 식을 바로 잡고 시작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AD는 BC다 라는 걸 이 식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AD가 나왔으니까 산술기하를 써서 A 더하기 D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D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B 더하기 C도 마찬가지 산술기하를 써서 2루트 BC 이렇게 얻으시면 돼. 이제 변변끼리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D 플러스 2루트 BC 이렇게 해서 식을 얻는 거야. 따라왔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전체 넓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얘는 AD가 BC하고 같으니까 결국 4루트 AD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러므로 양변 제곱에서 정리하면 AD는 16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는 거야. 됐죠? 그러면 질문이 뭐였어? A가 4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근데 둘이 곱해서 16분의 1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D는 반대로 4분의 1보다 작아야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보여줘? A가 4분의 1보다 크잖아.
그럼 양변에 D를 곱해. 그럼 AD는 4분의 1 D보다 커야 되지. 그런데 A 곱하기 D는 16분의 1보다 작잖아. 따라서 D는 양변에 4 곱하면 4분의 1보다 작아야 하는 거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증명을 이렇게 끝내시면 돼. 됐죠? 직사각형 가로 세로 잘라서 넓이를 나누시면 넓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 이야기 잘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칠 때 요거 은근히 자주 나와. 됐죠? 자, 이제 17번을 한번 볼게요. 17번은 두 양수 AB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 ABCD. 그림 보이세요?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인데 점 E, 점 F, 점 G 해서 얘네들을 A 대 B, B 대 A, A 대 B 이렇게 내분한 점들이래. 그리고 EG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그리고 EG 길이는 8루트 1에 이때 MFG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야.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각형 MFG 넓이를 A와 B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산술기하나 코시 슈바르츠나 이런 부등식을 써서 최소나 최대값을 구한다. 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 EF 있잖아. 여기 그어줘. 없으니까 허전하잖아. 그죠? 그래서 삼각형 GFC, 그죠? GFC하고 삼각형 EBF가 모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변 길이가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 9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FG 길이는 루트 2A가 되고 EF 길이도 루트 2B가 되는 거지. 그리고 M은 중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MFG의 넓이는 삼각형 EFG 넓이의 절반이다 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식들을 좀 만들어 보면 여기 EG 길이가 8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써줘. 그러면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은 8루트 2 제곱하면 128이 되어서 2로 나누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64다 하고 식 하나 얻는 거지. 그죠? 그리고 삼각형 MFG 넓이는 전체 넓이 삼각형 EFG 전체 넓이의 2분의 1 곱하기 루트 2A 루트 2B 전체 넓이의 반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AB하고 넓이를 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났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4 이식하고 2분의 1 AB 이식하고 최대값 물었으니까 뭐 쓰면 돼? 그렇지. 산술 기하. 됐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크거나 같다 2루트 A제곱 B제곱. 그럼 얘는 2AB 이렇게 되는 거지. AB는 다 양수니까.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4이기 때문에 AB는 작거나 같다 32. 됐죠? 자, 그래서 A 곱하기 B가 최대값이 30이잖아. 그러므로 2분의 1 AB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32 해서 16.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삼각형 MFG의 넓이의 최대값은
16이다 하고 정답을 얻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번. 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길 당부드려요. 됐지? 자, 18번은 삼각형 ABC의 내부에 점 P가 있다. 자, 여기 밑에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시면서 문제를 읽어봐. 그림과 같이 점 P를 지나고 각 변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세 변과 만나는 점이 DE, G, FHI 이렇게 이제 점을 잡아주고 전체 삼각형 ABC 넓이가 S 그리고 여기 삼각형 S1, S2, S3 보이지? 자, 이렇게 했을 때 1번과 2번을 증명하라 라는 질문이야. 됐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닮음을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AD를 A라 하고 DG를 B라 하고 CG를 이렇게 C라고 잡아줘. 그러면 전체 삼각형 ABC랑 S1이랑 닮음이잖아. 닮은 B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넓이 B는 제곱 B잖아. 그래서 S1은 전체 삼각형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분의 A 제곱이 되는 거지. 그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 S2는 닮은 B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 B가 될 거고, 그죠? B가 될 거고, 전체 넓이가 S니까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지. S2는 C니까 C제곱 S 이렇게. 그럼 S3도 닮은 B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대 B가 되니까 넓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분의 B 제곱 S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전부 다 루트를 씌워봐. 그러면 루트 S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A 루트 S가 될 것이고, 루트 S2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C의 루트 S가 될 것이고, 그리고 루트 S3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의 B 루트 S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변변끼리 더해줘. 변변끼리 더하면 루트 S1 더하기 루트 S2 더하기 루트 S3는 변변끼리 더하면 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1번은 가볍게 증명이 돼. 뭐만 쓰면, 닮음만 잘 쓰면 그냥 가볍게 증명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2번은 S분의 S1 더하기 S2 더하기 S3가 최소가 될 때 점 P는 무게중심이냐 라고 질문한 거야. 그러면 S분의 S1 있잖아. S분의 S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분의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S분의 S2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분의 C 제곱이 될 거고, S분의 S3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분의 B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변변끼리 더해주면 되지. 변변끼리 더해주면 S분의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에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요건 잠시 지울게요. 자,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최소가 되라 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잠시 써주면 돼. 1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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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B제곱, C제곱은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해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최소값이 3분의 1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최소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서. 됐죠? 얘 나눠주면 되잖아. 얘 나눠주고 얘 절로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 얘 1 곱하기 A, 1 곱하기 B, 1 곱하기 C 얘들이 다 같을 때니까 결국 A 이꼴 B 이꼴 C일 때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결국 이 길이가 다 같아야 된다래.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를 A, B, C로 잡아서 해도 결국 결론은 이 길이가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마찬가지 여기도 A, B, C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똑같이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 하고 결론을 얻었겠지. 그죠? 그러므로 얘들이 다 평행한 거고 결국 2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면 이 K라고 할까? 그러면 CP 대 PK도 2대 1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 이렇게 그어줘도 2대 1이 될 거 아니야. 2대 1. 그죠? 그러므로 2대 1이 뭔데? 무게중심이잖아. 그러므로 전피는 무게중심이다 하고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닮음 쓰시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시고 이렇게 하면 18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또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고 음미해 주세요. 음매하지 말고. 됐죠? 수고하셨습니다.